예, 저는 이재명과 82년에 만나가지고 나중에 함께 하자는 약속에 따라 평생을 같이 하고 있는 이재명의 법학과 동기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 이영진 한번 예.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82년 중앙대 이제 법과대학의 동기들이 한 110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좀 독특해서 바로 눈에 띄었죠. 어쨌거나 좀 눈도 좀 째지고 뭔가 명석하고 얘기해 보면 아주 특출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이고 전체적인 이렇게 끌고 나가는 방향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기도 했고, 그런데 하고 다니는 거는 머리에 떡지고 뭐 교련복 입고 다니고 완전히 세상에 대한 반항, 저항 이런 게 막 쩔어 있는 느낌, 이런 친구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학생운동 서클에서 하다가 그 친구를 주목하게 됐죠. 저 잘하면은 코스비 되겠다. 물건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주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어서 80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전달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영상 어떻게 상영이 한다고 하면 원래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도 사실 충격적이었고 그 친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끔씩 아니 뭐 자주 그 광주의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이 자신을 거듭나게 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때 광주의 진실을 알려준 그 친구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광주 비디오를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예.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2학년쯤 돼서 1학년 때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학생회관의 어떤 서클룸이었는데 우리 서클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클룸이 굉장히 요주의 대상이어서 그럴 걸 상정할 건 안 됐었고, 다른 조금 좀 규모도 있고 학생회관에 있는. 네. 그래서 상회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보는 거였을 때 데려간 거죠. 예. 그래서 네. 이재명을 데려간 거군요. 첫 번째 팩트 체크된 게요. 네. 한간에 이재명은 대학교 입학 시점부터 바로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 4년 동안 세상과는 담을 쌓고 고립된 고시 공부만 했다라는 그거는 아니었네요. 전혀 비디오도 보기도 하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법학과 내 자체가 그 암울한 시기에 뭔가 저항해야 되고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면 짱돌도 같이 던지기도 하고 스크럼도 같이 그 이재명 하고 후보도 직접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였죠. 네. 이런 얘기 혹시 아셨어요? 정성호님?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는 제가 보기에 친구라서 이재명을 잘못 이끈 진범이 여기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2학년 때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을래 하고 던졌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부했죠. 밀어내고 나는 좀 사시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 잊지 않고 나중에 같이 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회피하는 말로만 들리지는 않고 이건 진정성이 있다 느낌이 있었고 가슴에 담아놨죠. 4학년 2학기 때 이제 제적되고 감옥 갔다가 나와 보니까 집에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집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재명 후보가. 네, 예. 아마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에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구속된 아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일 했으니까 격려해 주시라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까? 그러니까 교학과에서 독특하네.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여김 친구 그런 적 아니요, 있습니까? 그런 거 저도 받아본 그런 적이 적이 없는데.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누가 우리 집으로 편지 보낸 건 그 처음이니까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때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저는 이 친구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잘 간직했는데 그 편지가 있으면 정말로 좋은데 제가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하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사진도 하나도 안 남아 있으니까 이게 그렇고요. 아니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본 아버님이 그 편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무 있었나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네. 사실이 굉장히 고맙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몰래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아, 아버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 네. 아버님은 지금 생존에 계시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노동운동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리저리 도움도 받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봉투를 하나 줬는데 보니까 15만 원. 정도 아, 들어요. 이재명 후보가 친구한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수생이니까 돈 좀 받으니까 그래 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잘 썼죠 저는. 그 당시 나중에 13만 원이면 큰 돈이네요. 15만 원 15만 정도 원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때 국립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에요. 아, 그 그 정도였나요? 당시에. 예,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한 변호사실 들어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술 마시다가 그 돈이 그게 그 셋째 형님 결혼할 때 예단값으로 준 돈을 고스란히 저한테 준 거였어요. 아니 셋째 형님의 예단값이었어요? 예, 예단값으로 받은 그 싸움 많이 했던 그 형. 네. 그 형님. 네. 아, 근데 진짜 각별한 친구 사이였나 보네요. 뭐 그렇죠. 제가 네. 그리고 그러면 성남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개업했을 때 사무장으로 결합한 겁니까? 그 개업은 이제 89년 3월에 했고 1년 정도 뭐 거의 뭐 시국 사건과 노동 사건으로 그냥 쫙 점철된 사건이고 그러다 그 다음에 2월에 동업하던 관계에서 혼자 나온 거죠. 그러면서 노동 상담소를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한테 상담소 같이 하자. 그래서 노동 상담역으로 들어가서 9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선되고 2010년 6월 문 닫을 때까지 제가 사무장 역할까지 했어요. 20년 동안 사무장을 하셨네요. 예. 이재명은 낯가림이 심하고 샤이하다. 근데 그런 샤이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다른 사람한테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이합니까? 근본적으로 샤이해요. 아, 그럽니까? 내성적이기도 하고 내성적입니까? 바닥에 열이기도 하고 열입니까? 열이기도 해요. 열이기도 한데 본인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극복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바깥 외형적으로 보면은 밝고 명랑한 것 그러니까요.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지금 이제 뭐 좌중에서 이렇게 이제 표정을 크게 짓고 그러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바닥의 기저에는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고달팠던 생활 이런 것들이 좀 음울하게 깔려 있을 텐데 그런 걸 그렇죠. 겉으로 예, 드러내기는 예.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드러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들에 의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커버되고 덮어지기도 하고 또 극복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언뜻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가 어쨌든 그 책에도 나오고 가끔 뭐 이야기도 하지만 그가 저 이재명 후보가 살았던 삶은 어떻게 보면 극한의 환경이었잖아요, 사실. 네. 초등학교 다니시는 시절은 뭐 먹고 산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였고 예. 초등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이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갈 시절에 본인은 공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했던 그 소년공의 그 심정들 그런 한계 상황 극한의 그런 신산하고 힘들고 외로웠던 상황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뭐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주변에 친구가 있었겠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공장 다니면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죠 사실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 통상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사회화 과정들 그런 걸 거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실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했지만서도 그게 바닥에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영주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어쨌든 자기 의지로서 극복하고 희망을 본인이 만들어냈지만 다른 사람들 표현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았던 거지. 근데 굉장히 또 노력을 또 많이 했어 그것도.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노력을 많이 해갖고 그런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럼 이재명은 머리 좋은 천재 이렇게 규정하면은 맞는 말입니까? 그거로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천재. 노력하는 천재. 이 후보가 이제 저한테 술 마시면 가끔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안동에서 이제 검사 시보할 때 이게 안동에 검사가 몇 명 되지 않은데 굉장히 좋아했대요. 너는 딱 체질이다. 체질 검사다. 이거 뭐 그냥 쫙쫙쫙 해가지고 자백도 잘 받아내고 분석 능력 뛰어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계속하면은 이게 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는데 두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5를 안 하겠다. 난 검사를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그러니까 울었답니다. 아. 네, 울었대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포기해야 되는 되니까. 거죠.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봤죠. 잘 웁니까? 잘 울어요. 그 어째 시립병원의 그 대표적인 사진 했을 때 펑펑 우는 아, 그런 사진도 그 있지만 시위에, 네, 그거 네. 아니고 그래도 좀 울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의 눈물은 세상을 향한 절규, 분노, 저항 그런 것들이 막 섞여져 있는 그 눈물일 것 같은데요.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 그 약자에 대한 그 진정성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삶을 내 삶으로 생각하니까. 자, 몸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네. 뭐가 가장 힘드냐? 그게 작년 한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쭉 잠시 침묵을 그런 다음에 참는 거. 그래서 본인이 네네. 예, 본인의 그런 그 단점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역사의 하나의 지금 대리인으로 지금 우리가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 자기 개인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단점도 있고 저거 참 쟤 왜 저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X파일 판도라를 한번 열어봐 주시죠. 뭐 약점 같은 거죠. 네. 잘 안 떠오르긴 하는데 미리 이제 그 솔직히 성격일 얘기해.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더라 그 바둑을 잘 둬요. 바둑. 네. 근데 승부욕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바둑을 두면은 저는 이제 바둑을 잘 두지 못하죠. 구경 좀 해보면 아주 경쾌합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이죠. 일을 풀어나가는 아주 경쾌하게 행마를 탁탁탁 뻗어나가고 이세돌 위의 바둑, 이세돌 아주- 위의 바둑. 이게 그림이 그려지고 느낌이 좋은 이 바둑을 둬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기 바둑에 대한 약간의 자부도 있는 것 같고 3급 정도? 4급 정도 된가 이 네네. 정도인데 자주 바둑을 뒀어요. 90년대 초반은. 이제 바둑을 주로 두는 이제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약사예요. 상대원 시장에 이제 공단 앞에서 약국을 하는데 거기 자주 갔어요. 그분도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약국 개설하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참 그야말로 약장수예요. 그 사람은 약을 파는. 그것도 질 것 같으면 전화 받고 제가 그래도 정의로운 약장사. 정의로운 약장사인데 아주 재밌는 양반인데 실력은 비슷한데도 그분도 또 이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살살 약을 올리는 거죠. 얼마나 하다가 약이 오르겠어. 그러다가 보면은 판이 흔들리는 거죠. 네. 지고 나면 이제 억울해가지고 다시 두자 그러고 그런 거를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을 올리고 살살살 긁고 그러면 이게 스텝이 꼬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 욱하는 거 있죠. 욱하는 거. 막판에 욱하는 훅 나오는 경우가 있죠. 경상도 말로 뿔뚝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아니까 그 선배는 둘 때마다 그 살살 긁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 되게 재밌죠. 이거 알려주면 안 되겠는데 국민의힘이 써먹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술버릇 없나요? 술버릇? 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량. 잘 마시긴 하는데 네. 어느 순간에 딱 이제 느낌이 오죠. 취했네 느낌이. 그리고 자주 안 마시고. 후보가 술을 많이 이재명 안 후보가 마요. 술이 센 체질은 아니에요. 그래요? 뭐술 좀 먹으면 약간 얼굴도 약간 벌개지고 근데 이 후보는 얼굴이 두껍지 않으니까 샤이하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면 빨개지는. 세지는 않은데 네. 그러나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누구랑 같이 먹는다고 하면 세게 먹죠. 젊어서는 자주 마셨어요. 자주 마셔가지고 그 맥주집에 외상값 깔려 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디 저기 변호사 사무실 그 근처에. 근처에 시청 앞에 구시청 앞에 네.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어딘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노가리에 생맥주 먹는 게 그게 굉장히 소원이었다고 했는데 양껏 학교 먹을 다닐 수 때. 있는 정도로 돈은 벌었죠 그 시기에. 술 자주 네, 마셨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네. 근데 참 제가 이제 영진 씨를 처음 뵙는데 이제 82년부터 딱 4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저희 이 거의 교- 만 40년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그렇고 정 의원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쭉 가요. 그다음에 소위 이제 성남에서 시장 시절부터 함께 일해왔던 참모들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함께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네. 많이 떨어지고 뭐 배신도 하고 도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참 저는 좀 의아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의리? 아니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우리만 가지고 그 세월을 버티기는 어렵고요. 아까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부간에도 조금 만나면 권태기 생기고 안 좋은 면이 보이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 사이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상쇄하는 정도의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이재명. 제가 이런 친구가 내 친구였어 하고 감동 깊었던 얘기 하나 마지막인데 네. 그 언제지? 2016년 10월에 청계광장의 그 집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좀 무슨 집회요? 그 탄핵 탄핵, 네, 네. 촛불 처음에 청계광장의 1차 촛불 집회 네. 할 때 저는 그냥 초 하나 밝히려고 혼자 나갔죠. 연습할 앉아 있는데 이재명이가 연사로 나온 거죠. 서로 약속하고 간 게 아닌데. 전혀 몰랐어요. 네. 저는 그거 연설을 들으면서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니요. 그 전에도 집회에서 연설하고 하는 건 봤지만은 그 느낌은 달랐어요. 그날의 느낌은 저 친구가 내가 아는 이재명이 맞나 할 정도로 40년 가까이 지켜보았는데도. 네. 네. 이런 거죠. 목숨을 걸었네. 느낌이 들었어요. 목숨을 걸었구나.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방식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정도의 이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면을 자꾸 보여줍니다.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또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한 몇 년 전에 한 에피소드 얘기하면은 다 무료 상담을 하는데 무료 상담이니까 좀 루틴에서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데 막히거나 그럼 그때는 지금 인터넷도 없을 시기니까 판례를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해야 돼요. 다 찾아서 알려주다가 막히거나 안 찾아지면 언제 다시 연락을 오래든가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연락을 해서 알려주기까지 해요. 신기하죠. 무료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은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답을 알려주지 못하면 어디 가서 답을 얻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알려줘야. 그래서 무료지만 내가 네. 알려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 네, 그거를 자임하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놀랬죠, 저는. 저런 자세로 임하는구나.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가다듬게 되는 그런 매력들이 계속 붙들게 있게 만드는 일 겁니다. 89년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고 나서 그 사무실에 몇 번 갔었어요. 갔을 때 가장 이제 책장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꽂힌 책이 이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었어요. 전태일 편죠. 네. 편지였어요. 그게 이제 거기 보면은 특히 한 달 전에 갔은 유서와 같은 것에 내 가난한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태일 변호사. 네. 그 친구가 성남에서 개업한 것도 그 가난한 형제들 잊지 않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같이 하려고 했던 그래서 20년 변방에서 스스로를 장수라고 칭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가난한 형제들에게 돌아가리라 했던 그 마음 잊지 않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감동입니다.